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억울했고 무시당했고 세상은 공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군가는 나를 배신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짓밟았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억지야.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용서하라고. 그건 당해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야. 맞습니다. 화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붙들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당하지 않은 시스템 안에서 분노할 권리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용서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고민한 끝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1962년 나는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반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웠다는 것. 로벤섬의 감옥으로 보내졌을 때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를 가둔 사람들, 나를 심판한 사람들, 나를 죄인으로 만든 시스템, 그들이 미웠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독방에 갇혀 나는 그 분노를 씹고 또 씹었습니다.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언젠가는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를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1년, 5년, 10년. 분노는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5년이 지나자 나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내 얼굴에는 주름보다 먼저 징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눈빛은 감옥 안보다 어두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품은 채 앞으로 가는 건 적에게 내 인생의 방향을 맡기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을 미워할 때마다 그들이 나의 하루를 결정했습니다. 내가 복수를 꿈꿀 때마다 그들이 나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감옥은 내 몸만 가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가둔 건 바로 나였습니다. 화를 낸 순간 나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분노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반응은 통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만한 일을 합니다. 나는 화를 냅니다. 그 순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반응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형과 같습니다. 줄을 당기면 움직이고 놓으면 멈춥니다. 나는 감옥에서 한 교도관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음식을 거칠게 던지고 일부러 규칙을 까다롭게 적용했습니다. 어떤 수감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벽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교도관은 무엇을 했을까요? 웃었습니다. 그는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우리의 분노였고 우리는 그에게 그것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음식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도관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당신이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당신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을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생각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기 통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1990년 나는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나를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복수할 것이다. 그는 백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문을 나서면서도 증오를 함께 가지고 나간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용서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노는 독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마시는 독.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27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은 날을 잃었고, 가족과의 시간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머지 인생까지 분노에 빼앗긴다면 그들은 27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27년을 빼앗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하루 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긴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상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교도관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나에게 가혹했습니다. 처음엔 그를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다른 백인 교도관에게 무시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프리칸스였고 영국계 백인들에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도 누군가에게 밟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그 분노를 풀었던 것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가 자동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용서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나는 나의 분노를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감정의 억압으로 착각합니다. 화내지 마, 그냥 용서해. 아닙니다. 화를 느끼되 그 화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독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노를, 슬픔을,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느꼈고, 인정했고,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더 큰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복수를 선택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내전에 빠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나의 분노를 풀기 위해 수백만 명의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선택이었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놓아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에 당신의 하루를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당신의 손에 되돌려 놓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27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루하루를 분노에 빼앗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출근길에 그 상황을 되새깁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말을 곱씹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이름 붙이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배신감을 느낀다. 나는 지금 억울하다. 감정을 밖으로 꺼내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 물으십시오. 이 분노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 증오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 원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놓아주십시오. 큰 배신, 큰 상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작은 화들은 지금 바로 놓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새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느끼고 인정하고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연습입니다. 작은 것을 놓는 연습이 쌓이면 언젠가는 큰 것도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를 선택한 후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징후가 아닌 비전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4년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71살이었습니다. 내 취임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나를 감옥에 가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어떤 기분입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용서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밤에 더 잘 잡니다. 미래를 계획할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하루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용서가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당신의 오늘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화나게 만든 그 사람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되찾을 때입니다. 용서는 하루 만에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몇 년이 걸립니다. 나도 2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은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감정에 내 인생을 주지 않겠다. 나는 나의 하루를 되찾겠다. 그 결심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당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용서는 당신이 선택하는 자유입니다.